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조선판 기묘한 이야기 동궁이 도착했습니다. 최강의 작가 부부가 조선 왕실을 짜릿한 퇴마 전장으로 탈바꿈시킨 이야기라는 제목의 대만 언론의 기사와 이 드라마에 가장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날짜 프레시페트롤 대만 넷플릭스 순위를 보면 1위 김부장, 2위 오싹한 연애, 3위 동궁, 6위 아파트, 8위 참교육 총 5개의 K드라마가 올라 있습니다. 어제도 동궁의 대만 반응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요즘 동궁에 관한 기사와 반응을 가장 많이 쏟아내는 나라 중 하나가 대만입니다. 대만도 한국 못지않게 오컬트 장르를 좋아하고 또 많이 제작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요즘 대만 시청자들의 댓글 반응을 보면 갑자기 K드라마와 대만 드라마의 제작 환경을 비교하면서 한탄하는 댓글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댓글을 보기 전에 대만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넷플릭스 K드라마 동궁이 7월 17일 전편 공개된 직후 한국 톱10 차트 정상을 빠르게 차지한 데 이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입소문을 타며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력 대중문화 매체 콜라이더는 이 작품을 2026년 가장 매혹적인 다크 판타지 대작이라고 극찬했으며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동궁만의 독보적인 귀신 세계관을 드라마 최고의 관전 포인트로 꼽았습니다. 탄탄한 원작 IP도 없이 이 순수한 오컬트 대작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그 해답은 오프닝 크레디트 자막 뒤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공포와 오컬트를 하나의 정밀한 학문의 영역으로 체계한 흥행 보증 수표 제작진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궁의 극본은 권설아 서재원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했습니다. 한국 방송가에서 보기 드문 부부 작가진인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손도 게스트의 황금 작가진으로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지난 2018년 OCN 드라마 손도 게스트를 통해 한국형 빙의와 테마 장르의 폭발적인 열풍을 이끌었으며 2021년에는 불가사를 선보이며 불사의 존재라는 소재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다크 신화로 엮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이 그들이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 엄격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세밀하게 초자연적 세계를 구축하는 세 번째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장이 조선왕궁에 엄격하게 규율된 내정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을 먹는 어둠의 영혼,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하는 원초적 악마들, 그리고 깊은 부당함에서 태어난 복수심에 불타는 유령들은 모두 고유한 논리와 이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따라다니며 시청자들의 애정어린 별명으로 악기 애완동물이라 부르는 작은 생물 꺼목사리조차도 철저히 조사된 도시전설에 깊이 뿌리내린 가장 뚜렷한 창작적 특징입니다. 감독은 최정구 감독에게 넘어갔으며 악마 판사는 장르 영화의 껍질 안에 무거운 도덕적 질문을 잘 감싸 안습니다. 인터뷰에서 최정규 감독은 두 세계 사이의 시각적 대조가 아무리 뚜렷해도 이야기의 기반은 여전히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갈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리즈 전체의 깊은 감정적 배경을 완벽하게 뒷받침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넷플릭스의 화제작들이 대부분 탄탄한 팬덤을 보유한 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반면 동궁은 보기 드물게 순수한 오컬트 오리지널 극본을 고집한 최고 라인업의 대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 전역 후 화려하게 복귀한 남주혁이 귀신 세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테마 사냥꾼 구천역을,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돌아온 조승우가 귀신을 정치적 권력의 핑계로 삼는 치밀한 왕역을 맡았습니다. 개봉 후 많은 해외 평론가들은 이 시리즈를 조선판 기묘한 이야기, 영화는 고전적인 다크 엑소시즘 영화 콘스탄틴을 강렬하게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화 콘스탄틴에서 주인공이 성수와 총기를 무기로 악마에 맞선다면 동궁의 구천은 조선의 관복과 목화를 착용한 채 오직 한 줄기 복숭아 나무 가지 하나만을 손에 쥐고 귀신 세계로 걸어 들어갑니다. 또한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 속 현실과 중첩된 채 부패하고 뒤틀려 있던 뒤집힌 세계는 이 작품에서 붉게 메마른 핏빛의 이계로 재탄생했습니다. 늘 보던 똑같은 궁궐이지만 그곳에서 색채와 공기를 전부 걷어내는 순간 삶과 죽음이 위태롭게 교차하는 금단의 차원이 열리는 것입니다. 동궁의 가장 매혹적인 지점은 서양의 클래식한 판타지 요소들을 신분 계급이 삼엄했던 조선 왕실에 완벽하게 이식해내며 독창적인 K 오컬트 장르를 정립했다는 데 있습니다.
서양 신화 속 악마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원기로 대체되었고 테마의 무기는 십자가에서 벼락을 맞아 양기가 가득 찬 복숭아 나무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샤머니즘 무속신앙이 조선 궁궐 밑바닥에 짙게 깔린 특유의 한의 정서와 맞물리는 순간 궁중 권력 암투와 초자연적 오컬트는 하나의 실타래처럼 팽팽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서양의 테마 영화들이 주로 외부에서 찾아온 절대악에 대항한다면 K-오컬트는 그 날카로운 칼날을 살아있는 인간들의 심연을 알 수 없는 탐욕과 모략을 향해 겨눕니다. 다음은 동궁의 전세계 흥행을 탄식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대만 드라마도 최근 지옥내장이나 총명진 같은 공포 오컬트 소재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자본력의 한계가 너무 뚜렷해서 눈물이 납니다. 한국은 동궁 한 편에 무려 350억 원을 쏟아부어 영화관에서 봐도 손색 없는 완벽한 귀의 세계 그래픽을 만들어냈네요. 대만 드라마 제작 환경도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를 대대적으로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궁이 공개되자마자 대만, 태국, 홍콩 등 아시아 전역 차트 1위를 휩쓸고 글로벌 비영어 시리즈 부문에서도 단숨에 2위로 공중 정박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전세계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동시에 한국 조선시대의 사국공간과 무속문화를 소비하고 열광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롭습니다. 대만 사극이나 민속신앙을 다룬 작품도 언제쯤 저런 글로벌 넷플릭스 메인 차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네요. 대만은 실력있고 티켓 파워를 가진 젊은 배우들이 나와도 그들을 글로벌 시장에 띄워줄 만한 거대한 플랫폼 오리지널 대작의 기회 자체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배우들이 군대를 다녀와도 공백기 걱정 없이 세계적인 무대로 바로 복귀할 수 있는 한국 인프라가 부럽습니다. 대만이나 중국의 고전 환타지 선엽 드라마들은 언제나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명목을 내세우지만 결국 남녀 주인공의 유치하고 지루한 로맨스로 흘러가기가 십상입니다. 반면 동궁은 주연인 남주혁과 노윤서가 불필요한 연애 감정 없이 오직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끈끈한 파트너십으로 저주를 파헤칩니다. 러브라인에 목매지 않고 장르 고유의 서스펜스와 스릴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뚝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남주혁과 노윤서 같은 젊은 스타들 사이에서 왕으로 출연하는 조승우의 소름돋는 연기 변신이 극의 품격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은 연기력으로 정평이 난 최정상급 베테랑 배우들이 이렇듯 OTT 장르물의 조연이나 핵심 배역으로 적극 참여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대만은 스타성 높은 아이돌 위주의 캐스팅에만 치우쳐 극의 묵직한 무게감을 잡아줄 연기파 중견 배우들의 설 자리가 좁아 아쉽습니다. 극중 세자가 죽은 뒤 입에 쌀을 물리는 밥함 장례의식을 아주 밀도 높게 고증한 장면을 보고 전율이 돋았습니다. 우리 동아시아 공통의 유교 무속 장례 문화를 한국 드라마가 가장 트렌디하고 강렬한 시각적 연출로 전 세계에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통 문화를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력적인 문화적 고증으로 선점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질투가 납니다. 최근 넷플릭스 흥행작들이 대부분 유명 웹툰이나 소설 IP의 각색에만 의존해서 아쉬웠는데 동궁은 순수 오리지널 극본이라는 점에서 한국 작가진의 저력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손독에스와 불가사를 쓴 권설아 서재원 작가 부부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완벽한 4~5세기간의 규칙과 크리처 설정을 창조해냈습니다. 탄탄한 오리지널 시나리오 작가 군단을 보유한 한국의 창작자 생태계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대만 드라마는 시청률을 확보하기 위해 질질 끄는 장편 시트콤이나 긴 호흡의 막장 서사가 많아 해외 팬들이 유입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궁은 단 8부작이라는 컴팩트한 분량 안에 기승전결과 반전을 촘촘하게 압축하여 글로벌 시청자들이 주말 새에 단숨에 정주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짧고 강렬한 임팩트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넷플릭스 K-드라마의 영리한 포맷 기획력이 정말 부럽습니다. 서양의 전형적인 테마 액션 영화 콘스탄틴이나 디스토피아 크리처물 기묘한 이야기의 핵심 장점만을 쏙쏙 골라와 조선시대라는 엄격한 신분제 궁궐 공간 속에 이질감 없이 완벽하게 이식해냈습니다.
서구권 시청자들에게는 친숙한 장르적 재미를 주면서도 동양 무속이라는 이국적인 신비로움을 동시에 선사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글로벌 흥행 공식을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결합해 재창조해내는 한국 기획자들의 영리한 두뇌가 부럽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댓글의 문장 중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부럽다란 단어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일본, 중국, 지금의 대만 반응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지만 이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본만 있으면 좋은 드라마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일본도 요즘 대만도 항상 우리보다 자신들이 자본이 많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컨텐츠 이야기를 할 때는 꼭 자신들이 자본이 안 되어서 드라마를 잘 만들지 못한다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한국은 자본이 없을 때도 작은 자본으로 드라마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기본적인 것을 바꿔 생각하니 그들의 드라마들이 발전이 없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